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S4 TFSI 모델입니다. Chain reaction grabs me from within. She sweeps me off my feet and then puts me down again. I don't need no silver. 날씨가 정말 상당히 덥군요. 예전에는 카메라 세팅했을 때는 땀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잠깐 시동을 끄고 카메라 세팅 잠깐 했더니 땀이 정말 상당히 많이 흐르는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은 또 비가 안 오는 날씨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또 특별히 고성능 모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선 이 아우디 S4 모델, 기본이 되는 아우디 모델 A4 모델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RS4 모델까지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했었는데 현재는 RS4 모델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정식적으로 판매되는 모델 트림에서 A4 라인 중에 가장 고성능 모델이 오늘 시승하고 있는 S4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A4 같은 경우는 현재 5세대 후기형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이죠. 2023년도에 신형 6세대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A4 모델 1994년부터 아우디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등급으로 보면 중형 세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아우디 8090 모델의 후속 모델이 바로 A4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다양한 트림의 이제 차종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A5 모델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쿠페와 컨버터블 라인은 A5 모델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BMW로 따지면 3 시리즈와 4 시리즈가 분리된 것처럼 A4와 A5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기로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아우디 모델 처음 시작했을 때 A4 40 TFSI 모델 시승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 오는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A4 35 TDI 모델까지 시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상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A4 차량은 감회가 새로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디 모델 이제 당시에 시승기 본격적으로 해볼까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입차 브랜드 시작한 게 바로 A4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첫 수입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수입차라고 할 수 있죠. A4 45 TFSI 모델 콰트로 프리미엄 등급이었을 것 같은데 그 모델도 아주 오래전에 소유를 좀 길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A4 모델은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금 느낌이 남다른 차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S4 모델 작년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A4 모델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약 219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S4 모델은 7대가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사실상 판매량이 그렇게 확 와닿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 기본이 되는 A4 아까 좀 전에 2100대가 넘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수치는 작년 아우디 모델 라인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우디 S4 TFSI 모델입니다.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152만원에 공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솔린 모델 트림 중에 가장 판매 가격이 높은 모델이 45 TFSI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과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790만원 정도의 판매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에 SQ5 모델 시승했을 때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 S 모델 가격으로 보면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가격 차이라고 하면 차라리 RS 모델을 위주로 국내 시장에 들여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우디, BMW도 마찬가지지만 RS라는 배지가 들어가면 이 구매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이 성향 자체가 S나 RS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성능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 가격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700만 원이면. 그래서 RS를 출시 안 한 건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S5와 가격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S5 같은 경우는 스포츠백 모델과 쿠페 모델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스포츠백 모델 같은 경우는 약 450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쿠페형 모델은 600만원 정도가 현재 S4 모델보다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교할 거리는 안 되지만 그 제일 위에 A5 같은 경우는 역시나 RS5 모델이 있거든요. RS5 모델, 그 모델과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좀 많이 납니다. 거의 4천만원 초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모델에서 어쨌든 기본 A4 45 TFSI에서 S4 모델로 가면 약 1,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700만원이 넘죠. 거의 2천만원인데 여기서 RS로 가면 거의 4천만원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S4 TFSI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V6 3.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팁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354마력, 최대 토크 51kgm/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은 4.7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에다가 주차 중량이 1.7톤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런 상황에다가 3.0L V6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다가 쿼트로 시스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행 성능 쪽에서 이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S 모델이라서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전자식 댐핑 컨트롤 S 스포츠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모드별로의 주행 특성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들어올지 오늘 특히나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A4 모델 예전에 소유도 했었지만 고성능 라인업은 정식으로 처음 시승을 하는 거거든요. 살짝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복합 연비는 9.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차량의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4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지난번 시승했던 SQ5 모델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카본, 아틀라스 인레이, 그리고 루프 쪽에는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카본이 이쁘죠. 고성능 라인업 S나 RS 모델에만 적용되는 인레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본은 저번에 봤던 거는 무광 타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S4 모델에 적용되는 카본은 유광 타입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본은 이 대시보드, 그리고 좌우측 도어 트림, 그리고 센터 터널 라인 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센터 터널 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카본이 적용된 거는 아니고요. 이 컵홀더와 변속 교집어는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 명칭으로 보면 피아노 블랙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계기판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모델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Q3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계기판 구성에서 좌우측 온도와 연료 게이지, 그리고 상단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이 별도로 빠지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형적인 이제 A5와 A4 모델, 그리고 SUV에서는 Q5 모델에 적용되는 계기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측 연료 게이지랑 온도 레벨 게이지, 그리고 상단 디스플레이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은 빠진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판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구성이나 시스템은 아우디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처음 보는 거, 지난번 SQ5 모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연료는 제가 아까 레벨 게이지를 우측에 지금 띄워놨는데, 그 차량 표시 밑에 이제 온도 게이지 있거든요. 그 온도 표시 밑에 부스트 게이지가 따로 이제 별도로 마련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어요.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이랑 동일한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계기판 안에 보이는 A4는 기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릴 라인에 크롬 라인이 들어갔네요. 저거는 좀 해주지. 어쨌든 계기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는 HUD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헤드라이트 관련 조명, 버튼과 다이얼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번 SQ5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이에요. 이 도어 트림 쪽에는 우선 이 현재 시트 같은 경우는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메모리 기능은 운전석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지열 악장치도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 쪽 보면 아시겠지만 피아노 블랙이랑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피아노 블랙이 사실상 조금 이 오염에 좀 많이 취약해서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카본으로 다 마감을 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도어 트림 쪽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윈도우 유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레버 구성이랑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구성, 3스포크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수동 방식입니다. 이쪽 하단에 레버를 제껴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크기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 지금까지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거의 동일한 이 림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크기에 맞게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은 S 모델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디자인적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지금 보시면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부드러운 감촉이 좀 주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 S4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은 약간 타공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그래도 좀 좋은 편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고 이 타공된 이 무늬 자체가 느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사실상 이 패들 시프트는 좀 이렇게 길게 빼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일반 모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 모델이면 S 모델만의 조금 이런 감성들은 좀 변경을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짧은 컬럼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방향지 시동 보니까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나파 가죽 S 스포츠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구성은 제가 기억나기로는 지난번 SQ5,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 SQ5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일단 구성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이 소프트까지 일단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작동 방식은 전동 방식입니다. 뭐 항상 제가 아우디 이 차량들 시승할 때 언급을 하지만 전동 방식이기는 한데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지난번 SQ5랑 다른 점은 몸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이 허리 좌우측 서포트를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같이 등치가 좋은 사람도 이 시트에 착자를 했을 때 정말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 차량 자체가 세단 베이스로 기초로서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자체를 좀 낮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의 이 안정감이 좀 높은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좀 아쉬운 거, 이거 지난번 SQ5도 그래요. 좀 전에 기본 모델 45 TFSI 모델이랑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이 시트가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근데 특이한 건 하위 트림 모델들은 22년식 제가 어프로치북 다 확인해 보니까 통풍 시트 구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좀 등에 좀 땀이 좀 차요. 오늘 특히나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그런 구성, 조작할 수 있는 범위랑 통풍 시트 이런 거는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S라는 이 고성능 모델 라인업에 맞게 시트에 앉으면 몸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탄탄한 스타일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잘 잡은 것 같아요. 시트 이 느낌 자체도. 그래서 착자를 하면 몸도 딱 잡아주고 탄탄함보다는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딱 무난한 스타일의 시트 착자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방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우디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쪽 들어가 보면 드라이브 셀렉트 이렇게 돼 있죠. 드라이브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까지 총 5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개별 설정 들어가 보시면 주행,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엔진 사운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커지나요? 지금 다이나믹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건 웬만한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속 경고, ACC, 거리 경고, 트래픽 잼 지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까지 거의 상급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후진을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운전할 때 좀 편해요.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 사용하다가 제 스튜디오 차량 이제 사용을 해보면, 스튜디오 차량은 이런 서라운드 뷰 기능이 없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 외의 구성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설정란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 쪽 한번 가볼까요? 아우디 버추얼 콕핏 들어가 보면 스포츠, S 성능, 다이나믹 이렇게 3가지의 계기판 테마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그냥 누르면 바로 변경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스포츠로 바꾼다 이러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걸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쪽에 뷰를 누르면 계기판 구성이 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S 성능은 이렇게, 그리고 다이나믹 이렇게 계기판 테마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의 구성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3존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러를 제공을 해줬고요. 이 구성도 지난번 SQ5 그리고 기본이 되는 A4 모델과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 디스플레이가 이 다이얼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열에는 열선 시트만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하단에 버튼 비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토큰 시트 버튼이거든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죠.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 이제 버튼 구성이 좀 보이실 건데, 드라이브 셀렉트는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현재 차량이 좀 특이한 게 요게 들어가 있어요. 주차 보조 시스템. 요게 들어가 있는데, 요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S4 모델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차 보조 시스템 빼고 통풍 시트를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용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구성은 ESC 그리고 스탑 앤 고 오프 주차 관련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 센터 터널 가장 앞단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USB 타입 A와 11V 파워 아울렛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터널 구성은 지난번 Q3 모델,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라서 이쪽이 좀 정리가 돼서 좀 깔끔했었는데, 어차피 현재 여기 구성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Q5랑 A4 모델이랑 똑같은 구성입니다. A5도 마찬가지고요. 컵홀더랑 이제 수납함들이 이제 앞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컵홀더는 그렇다고 치고 여기 수납함은 조금은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조금 큰 거 쓰시는 분들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수납함 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신형으로 이제 추후에 출시가 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 좀 전에 이 스티어링에 이쪽에 타공 무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변속기 상단에도 그대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속기 하단에 S배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MMI 컨트롤러 사라졌지만 볼륨 키는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납함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키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납함들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애매한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센터 콘솔, 이 센터 콘솔 안쪽에는 USB 타입 C 포트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랑 센터 콘솔이랑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구성이다 보니까 센터 콘솔 사이즈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거는 아우디 모델들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센터 콘솔은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루프 쪽에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 그냥 썬루프입니다. 1열에만 이 썬루프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시스템,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런 스피커 구성까지 적용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가솔린 라이너 모델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 45TFSI의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이거든요. 그 모델과 현재 S4 모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17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에서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일단 45TFSI 같은 경우는 2.0L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S4 모델은 V6 3.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변속기도 7단, 8단 이렇게 나눠져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45TFSI 모델도 265마력에 37.7kg 포스미터 스펠 가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실질적으로 이 일반적인 도로주행 환경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에 시승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 자체는 S4 모델이 S 모델답게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스티어링 휠, 그리고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도 S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A4 모델들에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6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A5 모델도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긴 합니다. 기본이 되는 A4 모델에는 아직까지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일단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형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우선 헤드라이트 구성을 보면 45TFSI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현재 S4 모델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 같은 경우도 S4 모델은 전면과 후면에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A4 45 TFSI 모델 같은 경우는 후면에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 디자인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익스트레 패키지가 아마 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이 되는 45 TFSI 모델, 기본 모델들 같은 경우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는 구성인데, 현재 S4 같은 경우는 블랙 패키지, 그리고 알루미늄 사이드 미러, 그리고 휠 안쪽에 보시면 레드 캘리퍼, 그리고 후면에 리어 스포일러,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 쪽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납니다. 기본 모델과 S와 RS 모델. S에서 RS로 가면 카본을 좀 더 많이 적용시켜 주는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라인업이기 때문에 휠 사이즈도 기존 45 TFSI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익스테리어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내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실내 쪽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구성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시트의 구성이 좀 차이가 납니다. 기본 모델은 기본 가죽 시트, 그러니까 스포츠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는데, 현재 S4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S 스포츠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 Q5 모델도 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저도 처음 봤는데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 그리고 풋레스트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페달과 풋레스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저도 시승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밑에는 거의 이쪽에만 언급을 해서. 그리고 인레이 쪽, 아무래도 이 카본이 적용된 부분이 기본이 되는 45 TFSI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카본 인레이 같은 경우는 S와 RS 모델만 전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모델은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주로 이제 인레이 쪽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으로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 45 TFSI 모델도 적용이 되는데,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파커 시프트 기능은 S4 모델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도 뱅앤올루슨 시스템은 S4 모델만 적용이 되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S4와 45 TFSI 모델 179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이 변경되는 옵션을 좀 확인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파워트레인 쪽 계통의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기본이 되는 45 TFSI 모델 가속력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뭐 도곡로 전시장 방문을 해보시면 시승차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과 기본 45 TFSI 모델과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4 모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우선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S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륜 후륜 오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셀렉트는 승차감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 지난번 SQ5랑 거의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 아무래도 차량 포지션, 제가 지금 운전자석에 탑승하고 있는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우선 드라이브 모드별로의 변화의 폭은 좀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으로 세팅을 드라이브 셀렉트로 변경을 해놔도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탄탄하게 좀 조여놓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줍니다. 지금 서스펜션 보시면 사실상 예전에 A4 모델 촬영했던 게 없어서 지난번 A6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A6는 단순히 그러니까 전륜, 후륜, 멀티링크만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차량이랑 지금 서스펜션 움직임을 보시면 확실히 S4 모델에 적용된 스포츠 서스펜션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잔진동을 그대로 서스펜션에서 이렇게 다 타고 실내 쪽으로 조금은 올려주는 타입이긴 한데, 조금 충격이 과할 때는 좀 많이 올려주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잔진동은 그래도 좀 막아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탄탄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로크 자체가 이전에 멀티링크만 적용되어 있던 아우디 모델들은
이 방역 토고 넘어가면 전륜과 후륜 쪽에 살짝은 미세하지만 바운싱이 들어가서 이게 피칭을 살짝 일으켜줘서 좀 편안함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현재 S4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바운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스트로크가 조금 길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을 좀 제공을 해줘요. 그게 일단 기본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행을 하는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좀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RPM 떨어지죠. 변속기 우측으로 열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야, 이거 재밌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차체에다가 4륜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어서 이 달릴 때 치고 나가는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차가 정말 이 코너를 따라서 잘 돌아 나갑니다. 이게 차량이 여기에다가 좀 워낙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차량 고성능 모델 갖고 나오면 이 소위 말해 이제 가지고 놀기 딱 좋다라고 언급을 보통 저도 하거든요. 진짜 갖고 놀기 딱 좋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 출력도 생각하는 운전자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뽑아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출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높지도 않은, 제가 운전했을 때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 시스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이 되는 A4 45TFSI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소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40TFSI 그리고 35TDI 모델, 그 차량들이랑 저 코너가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일단 45TFSI 같은 경우는 차를 정말 상당히 가볍게 밀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 가벼움이 코너를 만나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서 롤이 좀 올라오는 타입이라고 본다면, 현재 이 S4 모델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 롤이 웬만하면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너를 급격하게 돌려도 드라이빙 했을 때 그날도 조금 운전자가 생각해 좀 안정적으로 차를 끌고 갈 수 있게끔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리고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줘요 또. 오케이. 이거 재밌는데 진짜 오랜만에 또 재밌는 차를 또 갖고 나와가지고 사실 S 모델은 제가 보니까 저번에 SQ5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SUV 모델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고성능 모델이면 좀 시트 포지션 자체도 좀 낮게 깔아주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좀 낮게 세팅을 해줘서 달렸을 때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느껴졌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SQ5는. 근데 현재 모델은 이게 아까 좀 전에 실내 설명했을 때 제가 시트도 몸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세팅 자체가 이 가속을 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제가속,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잘 들어요. 밟고 방지턱. 그리고 제가 아우디 22년형 모델 시승하면서 이 성능 테스트 할 때 항상 언급했던 게 있어요. 아우디 모델들이 22년형으로 오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드라이빙에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변속기부터 한번 볼까요? 1단으로 내려서 풀가속을 지생하면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6000을 넘어가면 그때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거는 지난번 아우디 기본 모델들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주행에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고, 이게 가솔린 엔진인데 초반에 가속 페달을 정말 급정개를 하면 살짝은 딜레이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변속을 했을 때 뒤에서 이제 팝콘 터지는 소리가 이제 나는데 배기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의 아쉬움을 제외하면 달렸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이게 S4가 그러니까 달리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S 모델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RS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량들이 정말 일상적인 여행에서 정말 최대로 이 가속력까지 끌어낼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45 TFSI만 해도 사실상 트림으로 출력으로만 봐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출력인데 거기에다가 이 S4는 안정감까지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코너 돌아 나가서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 들어가도 보시면 상당히 잘 듣습니다. 브레이크가 그만큼 드라이빙 좀 좋아하시는 분들 S4 모델 괜찮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쪽 실내 이쪽 구간 정리가 좀 아직 덜 돼서 여기 부분 좀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변속 시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저 레드존 있는 데부터 딱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6,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일단 변속이 됩니다. 제가 이 패들 시프트를 조금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그 틈을 주질 않아요. 그냥 바로 변속이 됩니다. 하나 들어와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들죠. 차가 진짜 재밌네요. 일단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코너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직선 구간에서도 브레이킹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차가 불안해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이 창문을 오픈해놓고 달려봐도 이 배기 사운드, 엔진 이런 사운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는 타입은 아니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4 모델, 개인적으로 RS4 모델이 좀 출시해서 판매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현재 S4 모델도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 드라이빙 느낌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달리는 차량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러면 S4 모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 재밌네요. 오랜만에 타니까. 아우디 S4 TFSI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 우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직선 구간 달리기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락셀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전화가 왔군요. 이런 스팸. 뭐 어쨌든 직선 구간 지금 달려서 터널까지 지금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 안정성은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서스펜션이 워낙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탄탄한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고속주행 안정성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승차감 모드로 놔도 일단 서스펜션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받아주는 느낌인데 다이나믹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그 탄탄함의 강도,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상당히 짧게 이게 잡아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차량이 조금 낮게 세팅이 되는 기분이 나요. 그런 이유에서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터널 끝났을 때 속도,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거의 20km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널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200km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직선 구간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차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열이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기음은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이게 핀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배기음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감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배기음이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코너링 테스트 했을 때보다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느낌의 배기음을 좀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터널 구간 지난번 시승했던 SQ5 모델과 한번 테스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럭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지난번 SQ5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오늘 S4 모델 세단 베이스의 이제 S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SQ5 모델보다는. 그리고 시트가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시트는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S4 모델 이 시트 구성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행을 하거나 가속을 해서 달려 나갔을 때의 느낌은 좋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제로백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면 이제 좀 완벽하게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면 이 RPM이 올라가서 소위 말해 이제 이 가속력이 폭발하는 시점이 조금은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그 시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 변속을 팍팍 쳐주면서 이제 차량을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중간에 이 초반에 출발했을 때 그 딜레이 폭만 조금만 좀 줄여준다면 이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거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 킥다운 식으로 나갔을 때 특징인 거고, 제로백 성능 테스트 하면은 이제 어떤 특성인지 좀 대략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S4 모델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 역시나 탄도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군요.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어쨌든 S4 모델 전면 디자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전면 디자인은 기존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의 패밀리룩 디자인이 그대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4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랙 패키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상급 RS 쪽으로 넘어가면 카본 패키지까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S4 모델 블랙 패키지만 일단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릴 그리고 하단 하부 라인 보시면 블랙 색상에 적용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그릴 우측에 S4 배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색상 자체가 레드 색상의 이 외장 색상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블랙 앤 레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을 져서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레드 색상의 블랙 톤의 이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가 오늘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의 구성은 S4 모델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 트림에는 단순히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 트림 모델과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S4 모델 전면 라이트 쪽에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 S4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사이즈를 좀 확인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24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시면 5 더블 스포크 V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 가장 큰 장점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휠이에요. 사실상 기존에 아우디 기본 모델들 시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승도 하고 외관실도 많이 찍었는데 기본 모델들은 이 휠 색상 처리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았었는데 현재 S4 모델은 적절하게 이제 블랙 색상이 휠에도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 이미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휠 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서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패키지가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라인 쪽에 지금 블랙 색상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것 같고요. 상단에 샤크 안테나까지 지금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S 모델이나 RS 모델 소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성능 라인업 아우디 모델들은 사이드미러 커버를 알루미늄 커버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우디 모델 보니까 S 모델은 알루미늄 커버가 들어가고 이제 상급 RS 모델은 이 카본이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은 알루미늄 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하위 A4 모델들 보면 그렇죠,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어떻게 보면 기본 모델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S라는 이 배지 자체가 조금은 의미가 퇴색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런 느낌이 좀 받았었는데, 보통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하면 현자 쪽에 S라인 배지가 적용이 되는데 현재 모델은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전륜 프론트 타이어 휠 안쪽에 보시면 레드 색상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된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외장 색상이랑 레드 색상의 캘리퍼 색상, 그리고 블랙 패키지, 그리고 포인트로 알루미늄 커버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량은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차가 굉장히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게끔 이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구성이에요. 사이드 미러, 우선 차량 크기에 맞게 적당한 사이즈가 적용된 것으로 일단 확인이 이제 되실 건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이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 보면 아우디 모델들의 이 부분의 장점입니다. 화각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 S4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공간을 보시면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머리 공간, 머리 공간은 제가 이렇게 똑바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머리가 딱 닿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주먹은 안 들어가고 손가락 날만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단 베이스라고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1열에서 3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후면에도 에어컨 컨트롤을 이제 통합적으로 후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좌우측에 열선 시트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 USB 타입 A 포트, 충전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1열에도 그랬지만 2열에도 이 도어 트림의 카본과 스웨이드 재질이 적절하게 좀 섞여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제 이 도어 이제 오픈할 수 있는 레버 앞쪽에는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보기가 안 좋기는 해요. 뭐 블랙이랑 적절하게 섞인 거를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카본을 좀 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봐야죠. 암레스트. 야, 이건 이게 또 없네 이거. 이거 참. 우선 이 암레스트, 그래도 폭은 무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승객이 앉아서 이렇게 팔을 얹어도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트에 앉으면 시트 느낌으로 보면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바닥 쪽, 방석 쪽은 제 몸무게가 이제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은 이제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이 등받이 쪽은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세팅 자체가 탄탄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좌석에 앉으면 상당히 탄탄한 주행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1열 쪽이 좀 더 푹신합니다, 느낌으로 보면. 그래서 2열은 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얘가 컵홀더가 없네요. 예전에 21년형 A5 모델 시승했을 때 컵홀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22년형 모델 시승했을 때는 컵홀더를 이제 상단에 마련을 해줬었는데, 이 S4 모델은 컵홀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컵홀더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도어 트림 이쪽밖에는 없는데, 이 구성은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 컵홀더를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S4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시면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에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고성능 S 모델부터는 이 후면 쪽에서 주는 이 디자인의 이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포일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고성능 RS 쪽으로 가면 이 스포일러도 블랙이나 카본 색상으로 변경이 될 것 같은데, 현재 S4 모델은 기본 이 차량 색상의 베이스에 맞춰서 스포일러가 적용된 게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차량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카본으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바꾸면 만족도가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많이 바꿨거든요. 이 스포일러가 지금 이 색상이랑 같이 묻혀서 지금 눈에 잘 안 띄는데, 블랙이나 이제 카본으로 바꾸면 이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거 제가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단 라인 쪽 볼까요? 후면에도 블랙 패키지의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 트렁크 중간 라인에 블랙 색상이 적용된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배지가 S4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전체적으로 오늘 색상이 레드 색상인데, 이 S라고 표시를 하면 배지에 이제 레드 색상이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좀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RS4 모델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RS4로 가면 브랜드 링이랑 배지 요게 전부 다 블랙 색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S와 RS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라인에서 오랜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후면 배기구입니다. 지난번에 SQ5도 이런 형태의 이 배기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제 배기구인가 봐 이러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나중에 차량 반납하고 나서 하부 쪽을 보니까 그냥 정말 디자인으로 막혀져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 S4 모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배기구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플랩 자체가 보통 이렇게 양쪽에 트윈 이렇게 쿼드 배기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봤던 차량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구씩 플랩을 적용해서 오픈이 되면 이제 배기를 좀 이렇게 배기음을 좀 높게 해주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S4 모델은 배기 플랩이 조수석에만 있어요. 조수석도 제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배기구에만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이게 저도 나중에 옵션표 보고 편집할 때 제가 넣어드리겠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전동 트렁크라고 하면 여기 어디에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버튼이 없어요. 그냥 오픈만 이렇게 자동으로 스프링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용량 기본적으로 46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세단 모델이란 걸 감안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의 트렁크 용량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우디 S4 TFSI 모델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 이 S4 모델 고성능 모델을 어떻게 시승 결정이 잡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나파가죽 S 스포츠 시트는 통풍 시트 구조를 못 만드나 봐요. 지난번 SQ5 때도 그랬지만, 오늘 시승을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 시트 쪽에서 나오는 열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 구성만 좀 이렇게 좀 적용을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실내 쪽에는 일단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오늘 시승차도 아우디 테아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시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S 모델을 시승차로 갖고 있는 거는 흔치 않아요. SQ5도 있어요, 시승차가. 그러니까 꼭 재미 PD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SQ5 그리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S4 모델 두 모델 시승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뭐 달리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S4 모델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SUV는 활용 범위가 좀 넓은 장점이 있죠. 뭐 그 부분은 어느 쪽에 초점을 두실지를 판단을 하셔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涙の色はエメラルドブルー宝石みたいに光ってる流れ星を見上げていたあの夜